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기름이 일부 국가에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점이 원유 가격 조정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렇게 일부 국가에만 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원유 생산 국가의 가격 결정에 숨어 있는 의도입니다. 세계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은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몇몇 국가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들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원유가 귀해지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꼭 필요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산유국의 의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들 일부 산유국들의 의도에 따라 원유 가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제기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양의 기름이 일부 국가에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점이 원유 가격 조정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렇게 일부 국가에만 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원유 생산 국가의 가격 결정에 숨어 있는 의도입니다. 세계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은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몇몇 국가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들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원유가 귀해지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꼭 필요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산유국의 의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들 일부 산유국들의 의도에 따라 원유 가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제기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양의 기름이 일부 국가에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점이 원유 가격 조정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렇게 일부 국가에만 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원유 생산 국가의 가격 결정에 숨어 있는 의도입니다. 세계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은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몇몇 국가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들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원유가 귀해지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꼭 필요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산유국의 의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들 일부 산유국들의 의도에 따라 원유 가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제기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양의 기름이 일부 국가에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점이 원유 가격 조정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렇게 일부 국가에만 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원유 생산 국가의 가격 결정에 숨어 있는 의도입니다. 세계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은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몇몇 국가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들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원유가 귀해지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꼭 필요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산유국의 의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들 일부 산유국들의 의도에 따라 원유 가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제기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번. (40번) 농촌이 자연 생태를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그럼 박사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농촌이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 외에 사회, 문화적 기능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유지 또는 휴양 및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농촌의 이런 기능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 체험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 지역 문화재를 발굴, 보호하고 정서적 휴식 및 휴양 공간을 확대해 농촌의 사회, 문화적 기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농촌이 자연 생태를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그럼 박사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농촌이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 외에 사회, 문화적 기능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유지 또는 휴양 및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농촌의 이런 기능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 체험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 지역 문화재를 발굴, 보호하고 정서적 휴식 및 휴양 공간을 확대해 농촌의 사회, 문화적 기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농촌이 자연 생태를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그럼 박사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농촌이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 외에 사회, 문화적 기능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유지 또는 휴양 및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농촌의 이런 기능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 체험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 지역 문화재를 발굴, 보호하고 정서적 휴식 및 휴양 공간을 확대해 농촌의 사회, 문화적 기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농촌이 자연 생태를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그럼 박사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농촌이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 외에 사회, 문화적 기능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유지 또는 휴양 및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농촌의 이런 기능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 체험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 지역 문화재를 발굴, 보호하고 정서적 휴식 및 휴양 공간을 확대해 농촌의 사회, 문화적 기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번. (40번) 영화 감독에서 올림픽 개폐식 총감독으로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사양하시다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건가요? 사실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에 만족하며 열중해왔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저는 항상 제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전 세계인이 체육으로 하나 되는 올림픽에서 개회식과 폐회식 공연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으로 뭔가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을 접고 개폐회식 총감독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첫 임무로 지구촌 한가족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연 예술 기획은 처음이라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의 상징이 되는 공연인 만큼 꼭 성공적인 개폐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 감독에서 올림픽 개폐식 총감독으로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사양하시다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건가요? 사실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에 만족하며 열중해왔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저는 항상 제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전 세계인이 체육으로 하나 되는 올림픽에서 개회식과
폐회식 공연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으로 뭔가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을 접고 개폐회식 총감독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첫 임무로 지구촌 한가족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연 예술 기획은 처음이라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의 상징이 되는 공연인 만큼 꼭 성공적인 개폐회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 감독에서 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사양하시다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건가요? 사실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에 만족하며 열중해왔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저는 항상 제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전 세계인이 체육으로 하나 되는 올림픽에서 개회식과 폐회식 공연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으로 뭔가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을 접고 개폐회식 총감독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첫 임무로 지구촌 한가족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연 예술 기획은 처음이라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의 상징이 되는 공연인 만큼 꼭 성공적인 개폐회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 감독에서 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사양하시다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건가요? 사실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에 만족하며 열중해왔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저는 항상 제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전 세계인이 체육으로 하나 되는 올림픽에서 개회식과 폐회식 공연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으로 뭔가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을 접고 개폐회식 총감독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첫 임무로 지구촌 한가족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연 예술 기획은 처음이라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의 상징이 되는 공연인 만큼 꼭 성공적인 개폐회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번. (40번)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어려운 이유로 경제적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불균형이 통일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경제적인 불균형이 크다는 사실이 큰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에 대한 한국과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반반의 비율로 나타난 반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탈북 청년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교류가 없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꾸준히 교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과의 교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선제 조건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어려운 이유로 경제적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불균형이 통일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경제적인 불균형이 크다는 사실이 큰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에 대한 한국과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반반의 비율로 나타난 반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탈북 청년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교류가 없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꾸준히 교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과의 교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선제 조건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어려운 이유로 경제적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불균형이 통일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경제적인 불균형이 크다는 사실이 큰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에 대한 한국과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반반의 비율로 나타난 반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탈북 청년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교류가 없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꾸준히 교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과의 교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선제 조건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어려운 이유로 경제적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불균형이 통일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경제적인 불균형이 크다는 사실이 큰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에 대한 한국과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반반의 비율로 나타난 반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탈북 청년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교류가 없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꾸준히 교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과의 교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선제 조건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번. 사십 번.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한다면 운영의 자율성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과잉 체벌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감시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문제를 감지하기 힘듭니다. 어린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시 카메라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한다면 운영의 자율성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과잉 체벌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감시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문제를 감지하기 힘듭니다. 어린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시 카메라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한다면 운영의 자율성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과잉 체벌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감시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문제를 감지하기 힘듭니다. 어린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시 카메라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한다면 운영의 자율성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과잉 체벌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감시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문제를 감지하기 힘듭니다. 어린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시 카메라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9번. (40번) 박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전자파로 인한 꿀벌들의 떼죽음은 전자파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자파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보르도 대학교에 공공보건연구소 연구팀이 관찰한 결과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과 뇌종양에 걸린 환자 400명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한 달에 15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이 그보다 적게 사용한 사람들보다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가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휴대전화는 물론 잠잘 때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는 습관도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전자파로 인한 꿀벌들의 떼죽음은 전자파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자파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보르도 대학교에 공공보건연구소 연구팀이 관찰한 결과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과 뇌종양에 걸린 환자 400명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한 달에 15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이 그보다 적게 사용한 사람들보다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가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휴대전화는 물론 잠잘 때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는 습관도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전자파로 인한 꿀벌들의 떼죽음은 전자파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자파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보르도 대학교에 공공보건연구소 연구팀이 관찰한 결과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과 뇌종양에 걸린 환자 400명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한 달에 15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이 그보다 적게 사용한 사람들보다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가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휴대전화는 물론 잠잘 때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는 습관도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전자파로 인한 꿀벌들의 떼죽음은 전자파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자파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보르도 대학교에 공공보건연구소 연구팀이 관찰한 결과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과 뇌종양에 걸린 환자 400명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한 달에 15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이 그보다 적게 사용한 사람들보다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가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휴대전화는 물론 잠잘 때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는 습관도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9번. (40번) 고액의 학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과외나 학원에 비해 부담이 없는 학습지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엔 학습지의 장점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학습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어서 실력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학교 수업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 응용학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값으로 몇 배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맞는 학습지를 고르고 잘 이용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한다면 아이가 학습지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고 오히려 학습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를 선택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아이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액의 학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과외나 학원에 비해 부담이 없는 학습지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엔 학습지의 장점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학습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어서 실력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학교 수업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 응용학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값으로 몇 배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맞는 학습지를 고르고 잘 이용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한다면 아이가 학습지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고 오히려 학습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를 선택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아이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액의 학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과외나 학원에 비해 부담이 없는 학습지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엔 학습지의 장점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학습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어서 실력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학교 수업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 응용학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값으로 몇 배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맞는 학습지를 고르고 잘 이용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한다면 아이가 학습지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고 오히려 학습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를 선택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아이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액의 학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과외나 학원에 비해 부담이 없는 학습지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엔 학습지의 장점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학습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어서 실력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학교 수업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 응용학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값으로 몇 배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맞는 학습지를 고르고 잘 이용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한다면 아이가 학습지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고 오히려 학습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를 선택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아이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9번 (40번) 물 부족 사태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에 심각성을 느낍니다. 물 부족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현재에도 세계 인구의 약 40% 정도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가 현재 상태로 계속된다면 2025년이면 세계 인구 80억 중 40억 정도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수 담수화라는 과학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화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하여 마시는 물이나 생활용수를 얻어내는 일종의 물 처리 과정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발전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물 부족 사태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에 심각성을 느낍니다. 물 부족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현재에도 세계 인구의 약 40% 정도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가 현재 상태로 계속된다면 2025년이면 세계 인구 80억 중 40억 정도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수 담수화라는 과학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화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하여 마시는 물이나 생활용수를 얻어내는 일종의 물 처리 과정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발전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물 부족 사태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에 심각성을 느낍니다. 물 부족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현재에도 세계 인구의 약 40% 정도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가 현재 상태로 계속된다면 2025년이면 세계 인구 80억 중 40억 정도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수 담수화라는 과학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화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하여 마시는 물이나 생활용수를 얻어내는 일종의 물 처리 과정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발전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물 부족 사태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에 심각성을 느낍니다. 물 부족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현재에도 세계 인구의 약 40% 정도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가 현재 상태로 계속된다면 2025년이면 세계 인구 80억 중 40억 정도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수 담수화라는 과학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화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하여 마시는 물이나 생활용수를 얻어내는 일종의 물 처리 과정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발전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9번 40번 열린 교육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교육계에 열린 교육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교실안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밖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교실 밖에서 사물과 현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 체험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물관과 과학관은 훌륭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물관과 과학관을 단순히 숙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열린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열린 교육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교육계에 열린 교육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교실안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밖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교실 밖에서 사물과 현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 체험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물관과 과학관은 훌륭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물관과 과학관을 단순히 숙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열린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열린 교육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교육계에 열린 교육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교실한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밖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교실 밖에서 사물과 현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 체험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물관과 과학관은 훌륭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물관과 과학관을 단순히 숙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열린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열린 교육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교육계에 열린 교육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교실한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밖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교실 밖에서 사물과 현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 체험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물관과 과학관은 훌륭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물관과 과학관을 단순히 숙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열린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9번 (40번) 비만이 음식 섭취와 운동의 불균형 탓에 생긴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해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전자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동안 FTO 유전자의 명령을 받은 뇌가 식욕이나 음식 선택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나온 적이 있으나 지방을 쌓거나 태우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50%나 날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쥐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팀의 말처럼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고지방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5억 명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비만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뇨나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비만 치료법에 획기적인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만이 음식 섭취와 운동의 불균형 탓에 생긴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해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전자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동안 FTO 유전자의 명령을 받은 뇌가 식욕이나 음식 선택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나온 적이 있으나 지방을 쌓거나 태우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50%나 날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쥐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팀의 말처럼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고지방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5억 명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비만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뇨나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비만 치료법에 획기적인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만이 음식 섭취와 운동의 불균형 탓에 생긴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해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전자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동안 FTO 유전자의 명령을 받은 뇌가 식욕이나 음식 선택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나온 적이 있으나 지방을 쌓거나 태우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50%나 날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쥐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팀의 말처럼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고지방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5억 명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비만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뇨나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비만 치료법에 획기적인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만이 음식 섭취와 운동의 불균형 탓에 생긴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해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전자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동안 FTO 유전자의 명령을 받은 뇌가 식욕이나 음식 선택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나온 적이 있으나 지방을 쌓거나 태우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50%나 날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쥐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팀의 말처럼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고지방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5억 명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비만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뇨나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비만 치료법에 획기적인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9번 (40번)